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사실은 이제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슈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해서 매주 지어야 하는 이슈가 사실 연임 개헌도 있었는데 또 하나가 공소 취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짚고 넘어가느냐에 대해서도 언론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김민석 후보가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일보 인터뷰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소 취소를 담은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찬성, 그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전개될 예상컨대 이 공소 취소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모든 전국의 이슈들 다 빨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개인적으로 예. 김민석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이거 공소 취소 얘기 나오면은요. 예. 지난번에 그 특검법 발의했을 때 공소 취소가 그 내용에 들어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 사실은 지방선거를 상당히 흔들었어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아주 정략적이고 그다음에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만 계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특히 야당에서 공소 취소 이거가 공론화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 원장이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주냐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수행보다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재판에 대해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상당히 모욕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면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법 시스템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동안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소위 뭐 법 왜곡죄라든지 예. 또는 뭐 그 사심죄라든지 또는 지금 그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해가 됐든 오해가 됐든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구심을 갖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율사를 중심으로. 그런데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는 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히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시민 작가가 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의 소위 정통 강성 뭐 원조 세력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총선에서 이기고 또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이런 문제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 이 문제를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제기하는 게 과연 이게 당에 도움이 될까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 같으면은 예.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류의 함정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예, 함정 근데 질문이- 했잖아. 김민석 후보는 함정인지 모르고 빠진 거예요. 그럼 정청래 후보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김민석의 말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뭐 아까도 좀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이 공소 취소 이슈가 예상 외로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의원님 건강은 좀 괜찮은 컨디션이 좀 제가 안 좋. 혈당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방송 중에 제가 과자를 몇 개 먹은 아닙니다. 것을 양해해 아니, 제가 주시기 조금 바랍니다. 우려가 돼서 네. 사실은 제가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한 번 같이 했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다르죠.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으니까 네. 국민의힘 이슈를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다루셔야죠. 예, 국민의힘 네. 이슈를 다루고 네. 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예. 네. 그렇게 밑자락을 네, 깔았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제가 2월부터 진행을 맡게 돼서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도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봄 지나면서 여름 넘어가면서도 위기설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위기설 당연히 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2028년 연임을 준비하는 네네. 듯합니다.
심지어는 2028년 총선을 염두에 둔 당권 강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네. 나오는데 당협위원장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해서 조직을 정비하겠다. 저도 정치부 오래 출입했습니다만 당협위원장을 이런 방식으로 네. 바꾸겠다라는 초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 보거든요. 네. 지금 사고 당협이라고 하는데 사고 당협을 보통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을 보고를 받아서 정비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당협위원장을 아예 그냥 자기 사람으로 쓰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갈이 준비 중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쁘게 보죠. 뭐. 그런데 오늘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네. 어느 방송의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과거에 네. 그 이제 군소 정당에서 이제 있을 때 손학규 전 의원이 대표셨을 때 네. 그때는 대표의 그 권력이라는 게 정말 유명무실함에도 불구하고 내보낼래도 내보낼 수가 없더라.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그 제1야당의 대표인데다가 그 당 규정으로 볼 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가잖아요. 예. 선거에 지면.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버티면 예. 내보낼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중진들이라든지 그 안에 초선들이라든지 또는 뭐 개혁 세력이라든지 무기력함을 보여줬잖아요. 예. 무기력함만 보인 게 아니라 또 당대표로 하여금 징계할 수 있는 빌미까지 제공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뭐 멱살도 잡고요. 네, 이런 맞을 상황에서 수도 있었고. 예. 그 장동혁 정치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자기 몸을 내던지면서 단식도 했죠. 거기다가 24시간 필리버스터도 했죠. 예. 그러다가 또 느닷없이 아프다고 입원도 하죠. 예. 그러다가 다시 튀어나와서 또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또 태극기를 흔들어대고 이승만 대통령 목걸이를 달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소위 우파 중에 아주 극강성 예.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이제 군집하는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체 세력이 없는 거예요. 대체 세력이 없고 소위 이제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사실은 북구에서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기대치가 높았는데 네. 막상 무소속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오늘인가 어젠가 뭐 단계와 관련해서 뭐 압수수색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지금 아직 그 본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는 맞는지 상황입니다.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니 알아보죠. 뭐 이제 예. 단계 압수수색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되면 결국은 그 상당히 그 강한 내용,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을 비난한 내용은 자기 가족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멘트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당대표로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1.5선인가? 예. 전부 보통 그렇게- 합치면 임기가 4년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모여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영도하고 있어. 이런 심리적인 요소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막 그 자기를 향해서 뭐 사임하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한번 너도 나도 계급장 뛰고 해보자 그러니까 또 아무도 못 덤비잖아요. 당원투표 이야기 하면 또 정작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예. 밀면 밀리는구나라는 또 자신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 측근에 또 측근 있잖아. 나는 훌륭한 꼬붕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이제 기가 이렇게 충천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내년 총선도 있고 내 연임도 하고 내 총선 공천도 내가 싹 해가지고 요번에 다 내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심을 거야 하는 포석인데 내가 아까 예. 이 얘기를 할 갤럽에 예. 지금 국민의힘이 제3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요. 제3당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이에요. 무당이 28%인데 예, 아까 지금 기록돼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21%더라고요. 예.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지지도하고 선거 승리로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다른 초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참 예. 깝깝하죠. 역대 어떻게 보시나요? 당대표 중에 예. 몸을 제일 잘 쓰는 당대표다. 그건 확실합니다. 몸으로 정치하시는 단식하고 필리버스터하고 병원 가고 뭐.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돼서 경찰 수사
나섰고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에 연결지어서 제가 아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은 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당에서 난리가 나고요. 그리고 흉내라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흉내냐면 이렇게 막는 흉내라도 내거든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협조를 했다는. 아니 말은 최소한 협조를 했어요. 예, 최소한 협조했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협조를 했다는 건데 최소한 진심으로 정성껏 협조했다. 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예민한 문제인데 예. 이제 사실 그 당시 단계 사건이 터졌을 때 한동훈 대표 체제였거든요. 예. 그때 저는 물론 힘없는 뭐 한 사람의 평론가로서 여기서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체제에서요. 그렇죠. 네. 본인이 그러면 알고 봤더니 내 가족 중에 누가 했더라. 뭐 이렇게 해서 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끝까지 오늘날까지 이러다가 지금 이제 압수수색의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 측에서 지금 포커스를 잡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자기 뭐 집 식구들이 올리긴 했는데 주로 신문 기사를 올리거나 예. 뭐 인용한 기사를 올렸다. 그리고 그 정말 원색적인 막말이나 욕설은 가족이 올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예. 같고, 지금 당의 입장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뭐 단계를 중지시키라는 명령이 있어서 이거는 업무 방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이미 뭐 했는데 요식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양쪽에 상처를 낼 수 있든지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진지하게 털었어야 되는 거고, 이 과정은 결국은 언젠가는 거쳐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권영세 의원이 그 단계 문제를 또 한번 제기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자기가 다시 거기로 복귀해가지고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하려면 이 문제를 털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발목을 또 잡게 본인이 되는. 털었어야 되니까 철없는 우리 아이가 했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익명 게시판은 뭐 보장된다 그러고 그 사람이 왜 태도를 가지고 네. 문제를 제기하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세상인데 예. 그래서 그때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재밌네. 예. 어디 팝콘 없습니까? 팝콘 좀 주세요. 완전 예. 팝콘 가게네. 전당대회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지시네요. 아니 뭐 사실 예. 정당 정치에서 제일 힘든 예. 게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정당 밖에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원 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해결이 된 거죠. 하나는 해결이 된 예. 거죠. 예. 이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원외에 있을 때가 반드시 한계가 생겨요. 사실 뭐 자꾸 이제 뭐 제가 제3당 그런 이야기할 때도 정의당 이야기할 때도 예. 우리는 원외 정당을 감사하겠다면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예.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있을 때 잘하고 그 안에 남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원외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거 하나는 어떻게든 해결을 했는데 예.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 정당 안에 근데 지금 구도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결코 공천권을 누군가가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시기까지가 있다면 절대로 한동훈 여지를 주지 않을 의원을 것이다.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못 들어오고 계속 바깥에서 힘들게 투쟁을 해야 될 거고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당내에 있는 어떤 당권파들은 한동훈을 계속 밀어낼 거라서 상당히 바깥에서 이제 뭐 나름대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만약에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사법 처리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전해드리면서 시간 관계에서 혹시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예.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개괄적인 말씀만 네네. 드린 거고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황교안 체제 때 결국은 총선까지 말아먹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그 뭔가 혁신이 되더라. 김종인 체제에 들어와서. 예. 결국은 바닥을 쳐야 하는 그런 총선까지 말아먹더라고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에서 한번 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이 뭐 이렇게 보면 역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한동훈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안철수 의원의 태도 변화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올공 시위라고 하죠. 올림픽공원 시위를 간 것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86 운동권 복음과는 복당 운동권. 저는 이제 복당 운동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조어인지도 좀 궁금한데 이렇게 조어를 만들면서 강경보수 쪽으로 길을 바꿨고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모두 한 울타리 안에 함께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말씀 좀 듣고 오늘 순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원래 기대를 안 하니까 뭐 정치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은 분인데 저 똑같은 근데 유승민 의원은 실망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최근 자기 인생 10년의 정치가 다 그러면 의미 없는 일을 했다는 뜻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다음에 윤석열과의 뭐 갈등 관계 이런 게 의미 없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네. 마무리할까요? 예.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꾸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언론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분들 예.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박근혜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혼자서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급이 안 된다. 근데 각자 자기가 잘난 것만 자기의 어떤 네. 뭐 강점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거는 오히려 지더라도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나가서 분투하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이 말은 이해가 가요. 네. 탄핵에 반대한 세력까지도 합치자는 거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계엄에 반대한 세력과 합치자라고 차라리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계엄에는 거의 반대했거든요. 예. 단지 이제 그러면 탄핵이 맞느냐 질서 있는 퇴진이 맞느냐에 대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차 떼고 포태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보수가 재건하는 것이 지금 그 민주당이 흔들리는 거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기론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전 진짜 보수 정당이 잘 되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그 정도 급이 안 되면 힘이라도 합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일개 평론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진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사실 이 새 정부가 들었을 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새 정부에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고위인사나 이런 것들을 협력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어떤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손잡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뭐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어떻게 이재명이랑 손을 잡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랑 손을 잡지 못하시는 분이 12상 개헌 내란을 지지했던 세력과 손을 잡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엄청난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가 그래서 메시지가 좀 잘못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이제 젊은 학생들 생각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는 학부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학부 수업을 할 때만 해도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유승민 의원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어요. 합리적 보수라서 경향성이 있었죠. 그런데 참 이제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유승민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다. 아마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판은 그만큼의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사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각자 건강 이슈들이 좀 있으신데요. 햇빛 알레르기도 있으시고 예, 비염도 있으시고 조윤 의원님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성종선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낙후된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라는 말씀 주시면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